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학생 수 감소와 수도권 쏠림 등의 현상으로 도내 대학들도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통합을 추진하는 등 대학마다 생존 전략 마련을 위한 구조 조정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오는 27일까지 실시되는 도내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추가 모집 인원은 1,900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3.5배가량 증가한 건데 가톨릭 관동대 617명, 상지대 789명에 달하고 강릉 원주대 163명, 강원대 삼척캠 101명, 강원대 본교 48명 등 춘천교대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미달 사태가 났고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강릉 원주대 치대도 1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별 경쟁률이 떨어지고 수도권 쏠림은 커지면서 대학마다 생존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추가 모집을 해가지고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도 그렇게 지금 자원이 거의 바닥난 상태 아니냐라는 거. 몇 명이나 더 추가 모집해서 오게 될지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우선 통합 논의 중인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는 오는 25일 1도 1 국립대 추진 업무 협약을 맺고 춘천, 강릉, 원주, 삼척 4개 캠퍼스별 특성화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0%가 찬성했고 과거 각 대학의 통합 경험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정원 조정이나 학과 통폐합 등은 지역사회에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을 추진합니다. 통합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통합을 경험하면서 나타난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하면서도 지역을 중심으로 그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하면서 현재의 그런 체계를 잘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학생 수 감소 충격이 더 커 보이는 사립대도 자체 구조조정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이달 말 입시가 모두 끝나면 결과를 놓고 정원 조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인기, 비인기 전공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학과별로 방안을 만들어 전체적인 조정을 추진합니다. 신입생 입학 상황을 보면 이 학과별로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네네. 최종 입시 결과가 나와야지 전체 신입생 규모는 몇 명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을 타당하겠다라는 의견 조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원주, 문막, 경기도 양주 캠퍼스로 학과를 분산시킨 경동대의 경우 고성 글로벌 캠퍼스는 본교임이 무색하게 신입생 모집 인원이 이미 42명까지 쪼그라들었고 그마저도 미달된 상황입니다. 이미 시작된 학령 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 미치는 대학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자체 생존 전략과 함께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신입생 미달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산업과 연계된 학과 개편을 서두르고 있는데 강원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교육부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101개 직업계고에 153개 학과를 바꾸었습니다. 기존 기계과나 전기과를 인공지능, 정보보호, 스마트 팩토리 등 신산업 분야로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단 1개 학과만이 선정됐습니다. 예, 강원도는 신청 자체가 적었습니다. 몇 개가 있었습니까? 신청은 3군데를 했었네요. 예. 이에 반해 충남교육청은 7개 학교, 13개 학과 개편이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업계고 재구조화 추진 3개년 계획을 실행한 결과입니다. 신입생을 다 채우지 못한 22개 특성화고를 개편하는 데 178억 원을 투자합니다. 반도체와 친환경 자동차, 석유화학공업 등 충남의 주력 산업과 드론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1년 사이 신입생 미달 학교가 22곳에서 15곳으로 줄었습니다. 충남의 특성화고 신입생 충원율은 강원도보다 13%포인트 높은 90%에 가깝습니다. 기업인들의 약간
사설 협의체가 다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쪽과 그 지역에 있는 학교장님과에서 협의체를 구축해서 취업 연계를 위한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강원도 교육청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지난해 직업계고 재구조화 기본 계획을 세웠지만 세부 계획이 완성되지 않아 내년쯤에나 학과 개편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유망 신산업 분야 교육이 가능한 교육 환경 구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갖춘 교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구성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AI 분야나 지금 IoT나 이런 부분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했을 때 그 학생들이 그 분야에 그 직무에 맞는 그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지 이게 구체화된 부분이 없어요. 또한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산업 분야의 지역 기반이 열악하다 보니 학과 개편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특성화 고교 한 학과 규모인 20명을 한 해 채용할 수 있는 기업체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학생 수요와 학교 현장의 여건, 지역 산업계의 역량이 모두 뒤처진 상황에서 지역 특성화고를 살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최근 택시업계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거셉니다. 업계 관행이었던 소정 근로시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부터인데요. 기사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일선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전액관리제가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택시 업계에서 줄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그간 받지 못한 최저임금을 달라며 소속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건데 원주 지역 14개 법인 중 12곳이 법적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원주 택시기사 170여 명은 지난 3년 동안 한 명당 평균 1,000만 원씩 모두 20억 원가량을 못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인정해서 최저임금을 지급했던 그동안의 택시업계 관행에 제동을 거는 논란의 핵심은 업계 관행인 소정 근로시간. 200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면서 택시 기사들에게 하루 8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노사 합의로 평균 하루 4시간 정도만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해 이에 따른 임금만 주고받았던 게 발단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노사가 정한 소정 근로시간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4시간치 임금을 더 달라는 소송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단체에다가 상법은 못 이기잖아요. 그래도 소송 가지면 탄력은 무시가 될 거고. 현장의 그 어려움과 현 제도의 그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중앙 쪽에다가 이번 대법원 판결이 관련된 택시기사들의 임금 소송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하루 8시간 최저임금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부터 의무화됐지만 현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전액관리제를 건너뛰고 아예 택시기사 월급제도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차피 8시간의 시급을 줘야 되고 또 이제 산업분야가 폐지됐기 때문에 전에 입금 받아갖고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줘야 돼요. 대법원은 택시기사들의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건 많은 운송 수입을 얻기 위해 벌어지는 무리한 운행을 막아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접경 지역에서는 군장병이 나라사랑 카드를 사용하면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우대 제도를 1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실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군 장병에게만 발급되는 나라사랑 카드가 대접받는 접경 지역. 국방개혁 2.0으로 지역에 주둔하는 2개 사당 가운데 한 곳이 해체된 양구군에서도 나라사랑 카드 우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는 군장병은 사용 금액의 30%를 지역 상품권으로 되돌려받습니다. 군대에 간 자녀와 양구에서 식사를 하고 나라사랑 카드로 16만 원을 결제하면 최대 5만 원을 되돌려받습니다.
지난해 나라사랑 카드 환급액은 1억 4,200만 원. 양구 지역 참여업소당 월 평균 환급액이 155만 원에 달합니다. 군인들이 그런 업소를 골라가는 경향도 있고 오면은 일단은 30% 환급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이처럼 군장병 카드 환급이 매출에 도움을 주면서 참여업소도 음식점과 PC방, 숙박업소 등 모두 9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양구군은 군부대와의 상생을 위해 군장병 인센티브제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군장병들이 더 이제 자유롭게 더 다양한 저렴하게 이용을 해서 좋고 우리 업주들은 이제 매출이 증가하니까 좋고 이래서 민간군이 이제 상생하는. 하지만 올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군부대 외출과 예방, 면회가 중단 또는 연기되면서 군장병 우대 제도의 의미와 적경지역 경기가 동반 추락한 것이 문제입니다. 적경지역 주민들은 이번 주부터 7일 이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지휘관 책임하에 군장병 평일 외출이 시행되고 20% 이내로 휴가가 허용됨에 따라 군장병 인센티브 제도가 다시 한번 상경기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어긴 유흥시설과 주점 등이 방역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원주의 한 유흥시설은 지난주 금요일 영업 제한 시간인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강릉의 한 주점에서도 지난 11일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춘천시도 올해 들어 밤 10시 이후 영업한 일반 음식점 등 3곳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집합 금지를 어긴 유흥주점을 고발했습니다. 원주의 한 산란개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원주시 귀래면의 한 농장에서 산란율 감소 등의 의심 신고를 받고 폐사체 24마리를 간이 검사한 결과 9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을 확인하는 정밀 검사 결과는 최대 4일 뒤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농장 출입 통제와 역학 조사, 반경 10km 안에 있는 가금류 농장의 소독과 이동 제한 등 선제적 방역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이에 민 교육감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 재판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춘천지검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춘천지법에 항소했고 민 교육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산불이 발생한 정선군 열양면 일대를 대상으로 산사태 긴급 진단이 실시됩니다. 산림청은 지난 20일 발생한 산불로 임야 12만여 제곱미터의 피해를 입은 정선군 열양면 일대에 산사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 진단팀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산림청은 긴급 진단 결과를 토대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시민들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생 학습센터를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 내 중흥아파트 커뮤니티센터와 지정면 복지회관을 각각 도심 농촌 학습센터 시범 운영지로 지정하고 1기 수강생을 오는 28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반곡과 지정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라탄 공예와 요가, 원예 치료 등 각각 3개 강좌를 다음 달 8일부터 2달 동안 주 1회 운영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좌별 수강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연안 침식이 심해진 해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가 강원대 삼척산악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2020년 연안 침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침식 우려와 심각 등급을 받은 해변은 92곳으로 전체 90%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78%, 2019년 67%에서 지난해는 90%로 늘었습니다.
연구진은 해수면 상승과 너울성 고파랑 연안의 인공 구조물로 연안 침식이 심해지고 있다며 기존 설치된 연안 정비 시설물에 대한 구조와 기능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시설 중 요양병원이 36곳, 요양시설은 221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요양병원 36곳은 상주하는 의료진이 백신을 자체 접종하고 나머지 221곳의 요양시설에는 전담 의료진이 시설을 직접 찾아 대상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